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계열 분리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유경 총괄 사장이 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이제 백화점 계열을 맡게 됐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계열 분리가 경영 위험을 분산하고 또 계열사 간 경쟁을 통해 동반 성장의 계기가 될 거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관련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신세계그룹에서 정기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신세계그룹이 한 지붕 두 가족 체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네. 신세계그룹은 오늘 정기 임원 인사에서 정유경 총괄 사장이 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는 지난 2015년 12월 신세계 총괄 사장으로 승진한 지 9년 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유경 회장은 계열 분리되는 백화점 부문을 진두 지휘할 예정이고요. 네. 신세계그룹은 이번 정유경 회장 승진 인사가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계열 분리의 토대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그룹을 이마트와 백화점의 두 부분으로 이제 중심으로 분리해서 새로운 성장을 또 도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네,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이제 업계 안팎에서는 네. 뭐 대체로 어떤 반응이죠? 이번 계열 분리 선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신세계 그룹이 보여온 행보를 고려했다면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는 게 좀 업계 분석이고요. 네. 신세계 그룹은 지난 2011년 이마트가 신세계에서 인적 분할돼서 이제 별도 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사실상 두 개의 지주회사 체계로 운영이 돼서 왔습니다. 네. 이후 장남인 정용진 회장은 이마트로 대표되는 이제 대형마트와 슈퍼, 편의점, 쇼핑몰, 뭐 건설 사업을 주력으로 키웠고 이제 동생인 정유경 회장은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등을 안착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16년에는 두 사람이 가진 신세계와 이마트 주식을 이제 맞 교환하면서 얽혀있던 지분 구조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이마트와 신세계가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마트 부문과 백화점 부문을 신설하는 등 이 계열 분리를 위한 밑작업 같은 경우는 시작이 됐었어요. 네. 실제로 이마트와 신세계 간에는 이제 영업과 재무 인사 등에서 서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불문율처럼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정 회장 남매 모친인 이제 이명희 총괄 회장이 보유한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8.2%씩을 정용진 회장과 정유경 회장에게 이제 각각 증여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각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아직 계열 분리가 안 된 데도 있죠? 맞습니다. 이마트와 신세계가 공동으로 지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제 스타컴이 유일한데요. 네. 스타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 분리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신세계가 보유 지분을 이마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승계 마무리 작업에서 이명희 총괄 회장이 보유한 이마트와 신세계의 각 10% 지분도 결국에는 이 정용진 회장과 정유경 회장에게 양도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룹 내부에서는 이런 분리 작업이 오랫동안 진행돼 왔다라는 건데 궁금한 건 발표 시점이 왜 지금이라는 거죠? 이제 정 회장 남매 그동안 행보가 보여주듯이 이 그룹 내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 계열 분리를 준비해왔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계열 분리의 마지막 매듭인 이제 지분 정리까지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이 공식적인 선언만 남았다는 관측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20년부터 2년여간 이어진 이제 코로나19와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의 급성장으로 본업인 이제 오프라인 유통업의 실적 악화로 적절한 시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그룹 안팎에서는 이 정용진 회장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이 본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룹의 핵심인 이마트가 올해 상반기 영업 이익이 이제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백화점도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실적에서 선방하면서 독립적 경영에서 어느 정도 좀 명분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신세계 그룹 측에서도 올해가 경쟁력 회복을 통한 수익성 강화 측면에서 성공적인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물밑에서 준비해온 계열 분리를 시작하는데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업계에서는 계열 분리로 경영 리스크를 분산하고 전문성을 높이면서 남매가 이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동반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계열 분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완전히 계열 분리가 이루어지기까지 남은 과제들도 있겠죠. 신세계 그룹 측은 이번 계열 분리 선언을 기점으로 법적 제도적 준비에 이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계열 분리가 완성이 되려면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 최소한 한 2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신세계그룹 계열 분리 관련 소식이었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고금리에 차 안 산다. 신차 등록 대수 11년만 최소. 이 올해 새 차가 잘 안 팔리고 있나 봅니다. 맞습니다. 이 올해 들어서 3분기까지 국내 누적 신차 등록 대수가 11년 만에 최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국내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20만 9천여 대였는데 네.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했습니다. 예.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올해 연간 국내 신차 등록 대수도 160만 대를 겨우 넘기면서 11년 만에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도 보이고요. 네. 2013년 154만 4천 대였던 이제 국내 신차 등록 대수는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190만 대를 넘었으나 작년에는 이제 172만 대로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네, 이 경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인기가 식은 지 그렇죠.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꽤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자동차 업계 탈탄소와 여파로 기존 내연기관 등록은 크게 줄어든 반면에 네. 그 자리를 메꿔야 할 전기차든 친환경차 등록 같은 경우는 그만큼 늘지 못한 게 전체 등록 대수를 이제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차 등록 중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 휘발유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9.6% 줄었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경유차 같은 경우는 56.7%가 급감을 했어요. 네. 반면 올해 하이브리드차 등록 대수는 35만 5천 대로 역대 최다였지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뭐 27.6%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네. 오히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까지 10만 8천 대로 만 대 가량, 그러니까 한 7.9% 줄었습니다. 네, 보통 자동차는 이제 목돈이 들어가니까 네. 할부로 많이들 사는데 맞습니다. 이 그동안 고금리 상황이 워낙에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네. 다들 새 차 구매를 미루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자동차 업계는 코로나 확산으로 이제 누적됐던 지연 수요가 작년에 대부분 해소된 가운데 이 글로벌 침체에 따른 이제 수요 둔화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대출받아 신차를 이제 구매하려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것도 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소비 여력도 줄었는데 이자도 높다 보니까 새 차를 구매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동차 업계 상황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오만전자 영향에 삼성그룹 시총 비중 8년 만에 최저.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그저께 힘을 내는 듯하다가 네. 오늘은 다시 반락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 삼성그룹이 국내 주식시장, 그러니까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네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제 이달 25일 기준 삼성그룹 계열사의 시총 비중이 27.56%, 약 580조 원이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8년 전인 2016년보다 2016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였어요. 예. 올해 4월 시총 비중이 34.37%, 이게 한 761조 원까지 올랐던 것과 감안하면은 반년 만에 빠르게 이제 가치가 하락을 했고요. 네네. 이게 국내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한 게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7월만 해도 8만 7천 원대였는데 가파르게 하락해서 25일에는 5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네. 이 기간 하락률은 36%였습니다.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AI 반도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막대한 적자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상당히 이제 커졌고요. 네. 국내 시총 4위 바이오로직스가 올해 뭐 주가 100만 원을 넘기는 등 올해만 32.7% 상승하기는 했지만 이 삼성전자의 부진을 만회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네. 최근 10년으로 이제 범위를 넓혀 보면 삼성그룹의 시총 비중은 2020년 3월 39%를 넘어선 게 최고치였는데 이 이후에 삼성그룹의 비중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 삼성 자체만의 문제도 네. 있겠지만 다른 경쟁사들이 뭐 대형 상장을 잇따라 한 것도 이 삼성 시총 어떤 점유율에 불리하게 작용을 했겠죠. 네, 맞습니다. 2020년 이후에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테크놀로지 등을 상장을 했고요. 네네. LG 그룹은 다 아시다시피 2020년 1월 시총 100조 원을 넘나든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그룹의 마지막 계열사 IPO는 2016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상당히 좀 기간이 오래된 모습이고요. 네, 그렇군요.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챗 GPT 개발사 오픈 AI, 브로드컴, TSMC와 자체 인공지능 칩 개발.
이 인공지능 반도체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에 맞서서 어떤 연합 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TSMC와 손잡고 이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선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오픈 AI가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에만 AI 칩을 의존하지 않고 이제 브로드컴과 함께 자체적으로 칩을 또 개발하고 생산을 TSMC에 이제 맡긴다는 것이죠. 네. 오픈 AI는 칩 공급을 다각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이제 검토를 해왔다면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과 함께 AMD 칩도 또 추가로 사용할 것으로도 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픈 AI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뭐 AMD 칩까지 사용하는 한편 뭐 자체 칩도 개발하는 등 뭐 칩 공급을 상당히 다양화하겠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엔비디아의 아성을 깨려는 시도가 이번이 네. 처음이 아니죠. 맞습니다. 이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과 협력해서 칩 제조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이제 이를 위한 자본 조달 방안을 뭐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네.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AI 반도체 동맹 구축에 나서면서 작년 6월과 올해 1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도 했었어요. 네네. 이때 올해 1월 방문 때는 이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의 반도체 라인도 둘러보기도 했고요. 네. 이 삼성과 SK 최고 경영진과 잇따라 회동했고 AI 칩을 만드는데 이 두 기업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이터 통신은 이 오픈 AI 전략이 자세히 공개된 건 이번 처음이라면서 오픈 AI는 업계 파트너십과 내외부 방식을 혼합해서 칩 공급 확보와 비용을 관리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